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입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1시간 20분 동안 이 부분 좀 생방송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그리고 문병철 숭실대 교수, 윤석정 정치부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각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하나씩 쭉 점검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 환영식이 열릴 예정인데 먼저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송주영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한미 정상회담이 곧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평택에서 돌아와 손님 맞이 준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잠시 뒤 청와대 앞 분수대 앞을 지나서 정문을 통해서 문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약 20분 후에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 공식 환영식이 열립니다. 문 대통령 부부가 영접을 하고 육해공군 의장대와 군악대 등 장병 300여 명이 참여한 성대한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본관 로비에서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을 한 뒤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까지 끝나면 공동 언론 행사가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핵 해결을 위한 공조, 한미 FTA 등이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만찬이 열리는데요. 확대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은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이브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 짧은 일정이다 보니까 이 행보 하나하나가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이제 만찬이 열리는데 양쪽 한미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죠. 메뉴도 좀 관심이에요? 네, 만찬은 저녁 7시 반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말씀하신 그 청와대 그 만찬 메뉴는 옥수수죽과 가자미구이, 한우갈비 등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가자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시겠지만 지난번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대접받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 가자미는 문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도산이고 한우갈비는 전북 고창에서 공수해왔습니다. 또 디저트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맛을 대표하는 수정과 그라니티와 함께 초콜릿 케이크를 준비했는데요. 한미 동맹을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국회 연설 이후 현충원에서 헌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송정입니다. 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긴 합니다만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특히 북핵 문제, 한미 FTA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번엔 국회로 나가서 내일 있을 연설 준비 상황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보람 기자,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눈에 딱 들어오는 변화는 국회 본관입니다. 국회에 들어서면 정면에 보이는 본관 벽면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국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최종 점검하는 등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모습입니다. 경찰들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보이는데요. 역대 최고 수준의 의전과 경호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국회 사무처 설명입니다. 벌써 국회 안은 물론 주변까지 경찰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언뜻 봐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또는 시정연설 때보다도 훨씬 경호가 강화된 상황입니다. 내일은 이보다 더 삼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10시 45분 이곳 국회에 도착해서 11시부터 22분간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국회 본관 출입문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쇄됩니다. 국회의원들도 일종의 출입증으로 의원 배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연일 감정 싸움을 지속하는 여야 정치권도 오늘은 좀 달라 보입니다. 이번 트럼프 방안이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돼야 하는 만큼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에 나선다는 입장인데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항의 표시로 입고 있던 상복을 벗기로 하는가 하면 대여 공세를 자제하자고 언급하는 등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예, 25년 만에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우리나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따라서 하나하나 좀 추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정 기자, 지금 이 시각 현재 2시 14분, 잠시 뒤에 이제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아마도 그 평택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예. 헬기, 본인의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용산 미군 기지로 이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예. 미군 기지에서 본인의 그 전용 승용차인 캐딜락 원으로 갈아탄 뒤에 예. 그 청와대로 향하게 되죠. 청와대 도착 현재 예정 시간은 2시 반인데 예. 현재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용산 미군 기지에 아마 도착하기 직전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은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 기지에서 주한 미군들과 식사를 하고 용산쯤으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오늘 그 당초 이제 12시 19분에 오산 공군기지, 일본을 떠서 오산 공군기지에 내려서 거기서 다시 이제 헬기로 갈아타고 평택 미군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예정에도 없던 그런 그 현장 그 영접을 나와서 평택 미군 직접 기지에서 평택에 간 거군요. 직접 평택 예. 그 험프리스로 가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또 군인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평택 기지로 내려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미 8군들과 같이 식사하는데 같이 동석을 했다 이런 거 같이 동석을 예. 하고 문 대통령은 조금 먼저 그 자리를 떠서 청와대로 이동을 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조금 잠시 후에 이제 이동을 해서 청와대로 예. 오면 이제 공식적인 환영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식적인 환영 행사는 뭐 애초에 2시 30분에 예정이 청와대에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의미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일정으로 직접 평택 미 8군 기지에 내려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을 하고 직접 주한 미 8군 장병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동석했다는 그 의미. 네네. 청와대에서 기다리고 있어도 어차피 만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직접 이 미 8군 기지로 평택으로 내려가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문 대통령이 이제 파격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환영 이것을 표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이 뭐 굳건함을 과시했다 이런 그렇습니다. 의미인가요? 예. 지금 이제 캠프 험프리스가 아시다시피 평택에 새로 지은 기지입니다. 예. 여의도 면적이 한 5배 정도 되는 예. 지금 미국의 지상군이 해외에 파견돼 있는 지상군 기지 중에서 가장 크죠. 원래는 이제 용산에 있었던 주한미 8군이 글로 내려간 거죠. 그렇습니다. 용산에서도 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방에 있던 미군 기지들이 거의 대부분 예. 평택으로 다 모인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다는 것은 결국 한미 동맹이 굳건하고 예. 한미 동맹이 앞으로도 발걸음을 같이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장병들과 한국의 장병들. 예. 지금 이제 캠프 험프리스에는 한국이 쓸 수 있는 그런 건물들도 한 200여 개가 지금 건설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 연합사가 이제 거기에서 거의 활동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고 대통령의 그런 캠프 험프리스에서의 맞이한 것 자체도 예. 상당히 파격적이고 과거에 사실 이런 전례는 없었다 이렇게 봐야 예. 됩니다. 공식적인 일정은 아닙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평택으로 내려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다는 것 자체가 한미 동맹은 흔들림이 없다, 굳건하다. 우리는 특별한 손님을 예우를 갖춰서 최대한 맞이한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준 거군요. 예. 네,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도 뭐 기분 좋았겠어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제가 대통령이 보기에는 직접 딱 왔으니. 그 트럼프 대통령 성격에 맞는 예. 환영 방법이었다고 본 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어떻게 보면 깜짝 이 행동 같은 걸 잘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미국식으로 보면 일종의 서프라이즈 파티예요. 예. 미리 알려주지 않고 굉장히 깜짝 놀라게 하면서도 예. 이 최상의 환대를 해주는 건데요. 결국은 서울에서 맞아도 될 걸 평택으로 내려가서 직접 맞았단 말이에요. 예. 결과적으로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 그만큼 격의가 없으면서도 서로 이 예우를 해줄 때는 예. 최고의 예우를 해주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그 한미 연합사라는 거의 특성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도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 캠프 험프리스에 갔을 때 문 대통령을 또 이 영접을 한 게 예. 그 빈센트 브룩스 아마 한미 연합사령관일 거예요. 예. 주한미군 사령관이기도 하죠.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예. 한미 연합 사 제도 하에서는요. 한미 연합사령관 다시 말해 주한미군 사령관은 예. 미국 대통령의 부하인 동시에 한국 대통령의 부하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이 두 보스를 예. 동시에 지금 이제 모신 거죠.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주한미군의 그 2대 기지 그러면 한강 이북 지역의 캠프 케이시, 예. 그 2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한강 이남에는 바로 캠프 험프리스고, 캠프 험프리스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게 2003년 이후에 그 미군의 기지 재조정, 그래가지고 평택으로 집결이 이루어지면서 예. 규모도 넓어졌지만 이게 아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가장 현대화된 미군 예. 시설일 거예요. 아직 이제 뭐 막바지 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있죠. 그만큼 최첨단의 시설을 보게 되면 한미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도 예. 다시 한번 이제 다짐이 새로워질 거고요. 또 그만큼 또 한미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 한국이 예. 캠프 험프리스 조성 과정에 상당한 그 비용을 댔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됐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용산 기지 이전에 의한 캠프리스 기지 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 평택에 있는 새로운 기지를 찾은 것은 나름의 의미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는 이미 점심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미 그렇죠. 이제 공식적인 오찬을 같이 한 셈이 된 거예요. 그렇죠? 서프라이즈라고 그렇죠. 하기도 합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것은 이미 예고가 돼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진짜 사실은- 오늘 전격적으로 이뤄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에 앞서서 일본 방문 때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찰떡같이 붙어 다니고 있어서 과연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저만큼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시선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이제 캠프 험프리스 방문이 사실 예. 12시를 넘어서 이뤄졌는데 예. 그 현장에 있는 그 취재진들도 사실은 10시 넘어서까지 실질적으로 이런 걸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갈 줄은 몰랐다. 갈 줄은 예. 몰랐고 그래서 사실은 아마 물론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그런 방침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겠지만은 예. 현장에서 이게 알려진 거는 불과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기 불과 1시간 안팎 예. 직전에야 알려질 정도로 전격적인 그야말로 방문이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반응일지는 뭐 두 분이 이제 정상회담 때 다시 한번 예. 대화를 나누겠지만 상당히 본인도 이제 흡족했을 거라고 하고 그 이제 장병들과의 식사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 간단하게 이제 세 마디를 했습니다. 예. Hello everyone, good food, thank you 해서 예. 상당히 이제 맛있는 음식, 즐거운 분위기로 함께 그런 감정 표현도 할 정도로 예. 트럼프 대통령도 좀 기분이 좋아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국 정상 간의 단독 오찬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장병들을 격려해주기 위한 그런 합동 오찬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이렇게 화려한 음식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점심 식사는 뭘 했습니까? 점심은 이제 미군 기지에서 주로 하는 이제 뷔페식. 예. 뷔페식으로 해서 지금 들리는 소리의 그 얘기에 의하면 이제 스파게티와 뭐 이제 샐러드, 그다음에 뭐 콜라 이런 간단한 이제 장병식을 같이 함께 평소에 한 이제 거죠. 장병들 먹는 대로 그렇죠. 먹었군요. 예. 장병들 먹는 그 자리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를 그 장병들 사이사이에 예. 그 직석에서 앉아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별도의 특별한 식사를 하진 않고 장병들이 먹는 음식을 또 그대로 그 먹는 모습도 저희 그 촬영에 잡히기도 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뭐 평소에 이제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먹는 음식 똑같이 이렇게 먹는 소탈한 행보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비슷하게 그렇게 양국 정상이 했군요. 예. 자, 이제 잠시 뒤에 청와대에서 이제 공식 환영식이 좀 열릴 예정입니다. 문 교수님, 예.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를 비교하는 그런 분석 기사들이 제법 많이 나왔어요. 예. 어떨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까? 좀 전에도 이제 뭐 험프리스, 캠프 예. 험프리스를 전격 방문해서 현장에서 영접한 것의 예. 파격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종의 밀착 외교 내지는 이런 방식이었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한미 군사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예. 한미 군사 동맹에 미국이 섭섭하지 해야지 않을 만큼 우리는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예. 이 아베가 트럼프를 영접하는 과정에서 뭐 골프를 친다든가 뭐 진주 매장을 데려간다든가 딸 이방카에게 뭐 500억이 넘는 돈을 뭐 기부를 한다든가 예. 이런 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또 한반도에서 필요한 어떤 그 이슈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예. 우리 나름대로 해나갈 수 있는 어떤 밀착 외교 방식을 선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트위터에 올려서 뭐 훌륭한 신사를 나 만나러 간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나타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좀 예. 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번에 만나면 세 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예.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두 번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예. 또는 인상이 있을 거예요. 그 인상 면에서 일단은 좀 인간적인 면에서 젠틀한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받았을 가능성 하나.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앞으로 이제 한미 FTA 협상이라든지 재협상이나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좀 젠틀하게 해보자. 다시 예. 말해서 미국이 원하는 거를 좀 너무 이렇게 물리치지 말고 잘 좀 수행해 달라. 예. 이런 속셈까지 그 내포해서 이 젠틀 문재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그 추측을 해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맨 출시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허튼 게 없어요. 다 계산된 어떤 부분이 전략들. 많이 있죠. 예, 그쵸. 계산된 그래서 부분이 많이 있죠. 뭐 신사라고 칭해서 기분 좋다고 이렇게 있다가는 나중에 큰 우리가 또 숙제를 떠안게 될 수도 뒤통수 있어서. 맞습니다. 예. 한미 FTA라든지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분명히 좀 미세한 시각 차이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를 오는 것, 그리고 내일은 또 이 시각쯤 되면 이제 중국으로 가거든요. 우리를 미국과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거쳐가는 하나의 작은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주 목적지인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런 중요한 부분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지금 이제 이번 그 순방 과정에서 예.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또 보는 회담의 포인트는 미중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국회 연설을 합니다. 내일 예. 국회 연설을 하고 국회 연설은 일본이나 그 중국에서 하지 않는 것이죠. 예.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넥타이를 보시면 푸른색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상징 색깔이죠. 트럼프 대통령 과거에 보면 빨간색, 예. 주로 원색적인 넥타이를 했는데 푸른색 넥타이를 하고 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사다, 그 젠틀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상당히 좀 띄워주고 있는 예.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미 정상 간에 어떠한 합의를 끌어내느냐, 또 한미 정상 간에 얼마만큼의 공조를 확보해내느냐, 예. 이것이 앞으로의 북한 핵 문제 또 전반적인 동북아시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내일 국회 연설까지 포함해서 오늘 한미 정상회담, 내일 국회 연설, 여기에서 북한 핵 문제 또는 전반적인 뭐 FTA 문제도 예. 그렇습니다만 한미 간의 현안들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서로의 입장차 또는 예. 격이 없는 대화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평택 캠프 험프리에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으로부터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이에 대항한 우리 한미 간의 이 어떤 대응 태세와 관련해서 비공개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직접 한반도 땅에서 직접 한반도 상황 관련된 보고를 받았으니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도 어떤 네. 밑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방안을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직접 한반도에 와서 현재의 한반도의 직접 상황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반도의 상황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예. 것을 눈으로 보고 그 예. 과정에서도 서울이 휴전선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확인하고 예. 이런 과정에서 전쟁 없는 상태에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좀 한국적 상황을 좀 이해하는 예. 이런 계기가 저는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접도 그렇고 예. 캠프 험프리스의 방문도 그렇고 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뭐 잠시 뒤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공식 환영 행사가 애초에는 2시 한 20분쯤, 30분쯤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조금 일정이 늦어지면서 한 20분 정도 조금 수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곧 청와대로 출발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걸 보니까 지금 용산 기지에는 도착을 한 건가요? 용산 기지에서는 청와대까지 자동차로 이동하죠. 그 자동차는 미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캐딜락 원이고요. 그렇죠? 용산 미군 기지에서 이제 헬기에서 내려서 사실은 그 기지 내기 때문에 뭐 자동차로 갈아타서 예. 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또 이제 교통 통제나 이런 걸 받기 때문에 용산 미군 기지에서 청와대까지는 뭐 대략 한 10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예. 싶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미군 용산 기지를 도착했거나 도착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20분 정도 지연이 되고 있다고 지금 청와대 측에서 밝히고 있는 거 보니까 예. 4시 50분에 청와대에 도착할 것 같으면 이제 거의 이제 미군 기지 용산 기지에 도착하기 직전으로 지금 보이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캠프 험프리스에서의 방금 말씀하신 그 정세 브리핑이나 그런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 그 조금 그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2시 30분에 공식 환영식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일정으로 인해서 한 20분 정도 수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일단 서울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네. 평택에서 서울로 들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 앞에 풍경이 저희들 이제 생중계로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25년 만에 국빈 방문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도 각별히 예의를 갖춰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시 30분에 공식 환영식이 시작이 되면은 정상회담은 또 얼마나 하는 것이고 만찬은 또 언제 어디에서 열리는 겁니까? 일단은 2시 반 그 기존 예정대로 그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식 환영 행사 뒤에 곧바로 이제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끼리 하는 것이고, 확대 정상회담은 그 같이 이제 각 정상들과 그 참모진들이 함께해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당초 예정대로라면 한 4시 반 정도 경부터 이제 한국과 미국 그 양쪽 기자단으로부터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그 정상회담 그 브리핑, 결과 브리핑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요. 그게 한 5시 한 반 정도 5시 한 반 정도에 끝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약간 정상들 간에 서로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일정이나 시간을 갖고 저녁 7시 청와대 정도. 경내 산책하면서 그렇죠. 이제 두 청와대 사람 경내 산책을 간에 하고 또 영부인 그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 여사는 또 그 차담회나 뭐 이런 그런 일정을 가진 다음에 7시부터 다시 또 이제 공식 만찬을 또 진행하게 되죠. 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베 총리랑 골프 치듯이 그런 시간은 없지만 충분히 뭐 두 정상이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되는군요. 뭐 너무 그렇게 뭐 골프 안 친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단 이 국내에서 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특히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를 방문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이게 한국만 방문했기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중국을 들른다든가 아니면 일본을 들른다든가 이러면 중국에서 뭐 했냐, 일본에서 뭐 했냐를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런데 이 양자 관계라는 거는요, 각국마다 특이한 그 나라의 문화가 있고 맥락이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국제 정치에서 가지고 있는 실적인 힘의 차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방적으로 수평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소화병적인 비교 방식이에요.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초연해질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과정이라든가 이거는 우리 쪽에서는 최대의 예의를 표해줬고요. 미국도 거기에 맞게 지금 행동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여러 가지 의제가 뭐가 될 것이다. 뭐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할 것이다 있지만 사실 이게 국빈 방문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정상회담이라는 게 한 2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굉장히 양국 사이가 지금 타결이 안 된 뭐가 걸려가지고 기분 나쁠 때 이때는 대부분 국빈 방문으로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국빈 방문은 사실 무드가 굉장히 좋을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양국 대통령께서 동시에 보여줄 메시지는 결속하고 공감대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본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면 아마 정상회담 과정 중에서 이 양자회담이 있고 지금 확대회담이 있는 과정에서 결국은 양측의 공감대하고 주로 결속만 확인하는 선, 다시 말해서 북핵 문제라든가 한미동맹,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안정 이런 정도 얘기가 표명되고 한미 FTA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양측 다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마 이런 선이면 아마 일본 언론에서도 이거 좀 한국이랑 다르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견이 있는 거에 대해서 굳이 이걸 감출 필요는 없지만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조율은 오히려 이 시도해 볼 만하다고 볼 수가 있죠. 뭐 내일 오전에 우리 국회에서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그건 사실 일본에서는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국회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우리 국민에 대해서 본인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는 북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우리 한국한테는 예의를 갖춘 거예요, 트럼프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993년도에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에 지금 최초로 국회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미국 대통령이 많이 왔지만 국회에서 연설은
굉장히 귀한 사실은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하지 않고 중국에서도 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하는 것이고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한반도 문제 또는 북핵 문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가감없이 그렇게 털어놓는 그런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차도현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에 미리 조율된 내용들을 갖고 주로 이제 행사 위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견을 강하게 표출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회 연설보다는 한국민의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처해진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미국이 한국과 더불어서 국제사회에 더불어서 북한 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또 거기에는 군사적 압박도 가하지만 외교적 노력도 가한다. 또 FTA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갖고 있는 입장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또 지금 미국이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우리 무기 체계랄지 이런 부분에서 일본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미국 무기를 사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차원으로 좀 언급하는 그러면서 트럼프도 지금 국회에서 박수를 많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식의 입장 표명이 국회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뭐 이렇게 일본이라든지 중국 방문과 우리 한국 방문을 비교해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리를 챙기면 되는 거고요. 조금 수정을 드리면은요. 그 지금 얘기하시는 지금 25년 만이거든요. 이때는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다음에 방문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공식 실무 방문이었어요. 92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가 이제 지금 그 당시에 왕관이 보석 같은 것이라며 조금 늦어지는 이유를 107억 불에 달하는 기지 건설 비용의 92%를 부담해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벤달 사령관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항공 투어를 통해 브룩스 사령관으로부터 똑같은 보고를 받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안을 통하여 이렇게 위대한 한국과 한국 국민의 기여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윤영찬 수석의 정상회담 결과. 뭐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 들어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내용을 뭐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평택 험프리 기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참석했던 사람들 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간략한 브리핑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시죠. 이 평택 기지 개황하고요. 그 다음에 조성 아마 과정이 설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성에서 한국의 기여에 대해서 이제 그 감사를 표하신 거죠. 그러니까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후에 25년 만에 지금 공식 방문을 하는 건데요. 사실 국빈 방문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게 국빈 방문이 좋은 게 뭐냐면 의전은 최고로 하고요. 양국 간의 결속을 과시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지금 실적으로 보시면 확대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단독 정상회담 합해서 2시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통역기구 얘기하면 실제로 얘기할 수 있는 건 1시간 반 정도예요. 아무리 최대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의전하고 각종 행사 때문에 실제 협의 기회는 줄어들어요. 그러고 비용 문제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93년에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는 대부분 미국 대통령 방문은 이제 이 공식 실무 방문 이런 쪽으로 이제 한정이 됐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방한하는 시기는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빈 방문하고 공식 방문의 그 차이는 의전 차이고요. 또 상징적인 차이는 있는데 너무 자주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근데 그동안 또 한미 간에 상당히 굳은 결속력이 있기는 하지만 25년이나 안 했거든요. 이번에 한번 할 때는 됐어요. 할 때는 됐고 아까 말씀드리면 지금 캠프 험프리스 기지 같은 경우에 2가지 사업이 연계돼서 조성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용산에 있던 미군 기지를 옮겨가는 것도 있고요. 한강 이북에 있던 미군 기지들, 의정부 동두천 지역에 있던 기지들이 또 이 평택으로 옮겨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용산 기지 이전과 관련돼서는 거의 10억 정도 드는 비용 중에 10억 불 드는 비용 중에 9억 불을 우리가 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90%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LPP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른 한강 이북에 있던 기지가 옮겨가는 부분에서는 미국이 한 7억 불 정도를 냈어요.
근데 전체 조성 비용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한 60% 이상 됐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던 이 한미 간의 비용 분담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얘기를 들었을 거고요. 예. 더더구나 그렇게 해서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서 조성된 기지가 자기가 지금까지 본 미군 기지 중에서는 아주 최상급의 시설이란 말이에요. 예.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포함해서 북한 핵 문제라든지 대북 군사 태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보고를 받느라 조금 일정이 많이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평택 기지를 출발했다고 하니까요. 평택 기지에서 용산까지는 이제 헬기로 이동하고 용산에서는 다시 이제 캐딜락 1을 타고 청와대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공식 환영식이 원래 2시 30분 예정이었는데 한 2시 50분이 조금 넘어서 한 3시 가까이 돼서 공식 행사가 이제 시작이 되겠군요. 환영식이. 지금 보니까 들어온 소식인데 2시 35분쯤 평택 용산 평택 기지를 이제 헬기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평택에서 용산까지가 거리가 대략 한 80km니까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한 55분쯤에 용산에서 내려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지연이 돼서 아마 3시쯤에 청와대에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대략 언급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험프리스 기지에서 언급한 워딩이 간단하게 제가 전해를 드리면 매우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제 브리핑 후에 이제 본인의 감상을 하는데 매우 인상적이었다. 두 번째는 일본에서 성공적인 일정을 보냈고 중국에서도 그러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잠시 후에 훌륭한 그런 회의 일정이 있다. 그러니까 한중일 방문이 성공적이라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하면은 이제 회의 주제인 북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한 그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인 북한 상황에 대한 그런 브리핑을 아마 상세하게 받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요. 한미 간의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좀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해석할 여지가 상당히 많은 워딩이긴 합니다만 잠시 뒤에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햄프리스 기지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일자리 문제를 좀 꺼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관련된 부분 또는 회의가 잘 풀려서 지금 미국의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 통상 압력에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지금 한국에 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통상 문제랄지 이 부분에서 미국의 이익을 좀 수호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온 것 같은 그렇게 본다면 양대추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핵, 또 하나는 통상. 이 부분에서 미국이 북핵 부분에 있어서는 추상적으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무역이나 또는 FTA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강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대비를 안 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협조할 건 협조하고 동맹 강화를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대로 하고 또 우리의 실리를 챙겨야 되는 부분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서 잘 준비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유일하게 잠시만요. 지금 이제 그 일정과 관련해서 지금 용산 기지에서는 이제 청와대까지 캐딜락 차량으로 뭐 미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그 차량을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 지금 법원이 청와대 주변에서 이 트럼프 반대 집회 시위를 허가를 했단 말이에요. 100m 앞까지 가는 것도 허용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그 모습을 혹시 보게 되나요? 차량으로 이동하면은 이게 그 세종대로에서 이렇게 그 청와대 앞 분수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분수대까지 시위대가 오지 않는 한 그 직접 보기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경복궁 영쪽에서 오는 그 길 쪽에 이제 시위대 혹시 있으면은 뭐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어찌됐든 뭐 시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오히려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장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게 이제 도를 넘어서 뭐 이렇게 과격해진다거나 또는 외국의 원수를 국빈으로 초빙했는데 결례가 될 만한 혹시라도 그런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한국 국민 입장에서 현재 한국 국민이 느끼고 있는 가장 엄중한 사태 중에 하나가 북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핵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그 전쟁 위기 문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런 말폭탄 때문에 생기는 어떤 긴장의 고조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원하지 그런 위기 속에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표출할 수 있고 그것이 트럼프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그것도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한다는 집회가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집회가 모두 열립니다. 뭐 오늘 아침 일부 신문에서는 이 일본과의 그런 어떤 비교 기사를 통해서 일본은 다 불허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또 허락했느냐?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나쁘게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우리는 지난 겨울에도 겪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탄핵 시위를 할 때도 뭐 청와대 100m 앞까지 법원에서 허가를 해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던 전례가 있고 또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번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위 문화 수준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집회를 허가하라라고 이제 법원 사법부의 판단을 내린 거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은 트럼프 방안 반대 찬성 이런 이제 구호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좀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졌었으면 좋겠어요. 트럼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뭐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거든요. 왜 반대하는지, 왜 찬성하는지 그 메시지를 이렇게 표출하는 게 시위대의 목적인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트럼프가 오는 것에 대해서도 단순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쟁 없는 그런 한반도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듯한 정책을 취한다라면 우리는 트럼프한테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쪽으로 시위 문화도 조직되어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시위나 집회는 사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좀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야, 그렇습니다. 봐라. 우리 국민 중에 일부는 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 이게 대통령으로서 정부로서 우리는 이 부분을 외면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협상에 또 유리한 점으로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렇죠. 게다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그 효과가 배가 되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일일이 뭐 기사를 찾아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 거고 반대 시위가 있었는지 반대 시위파가 뭘 주장했는지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 지나가면서 만약 그걸 목격하게 된다라면은 훨씬 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도를 넘는 과도한 또는 불법적인 시위는 좀 자제해야 한다. 그럼 우리나라를 찾는 손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적정한 선에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정 기자, 오늘 저녁에 이제 만찬에 어떤 음식이 오르느냐가 벌써부터 언론의 관심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찾는 손님인데 성실껏 대접해야죠. 가장 맛있는 음식도 격식 갖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주로 만찬 메뉴에 오르게 됩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코스로 4가지 정도 찬과 그 생선 요리, 그 육류, 그다음에 디저트가 있는데 아마 그 생선 요리와 육류 2가지를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미 구이 같은 거 요거 이제 처음에 나오는 이제 그 구황작물로 만든 소반. 그래서 이제 건강식이죠. 2번째 지금 그 그림으로 나오는 게 이제 가자미 구이인데 그 아까 그 기자가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그 거제도, 그 문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도에서 공수한 가자미고 이 가자미라는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랍니다. 세 번째가 거제도 가자미가 맛있습니까? 거제도 가자미를 사실 저도 먹어보진 못했는데 가자미라는 게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고향이 뉴욕이다 보니까 뭐 그 앞바다에서 나오는 가자미 구이를 자주 먹다 보니까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고 세 번째가 이제 소고기 구이도 상당히 좋아한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 방문했을 때도 그 와규라고 약간 이제 철판 구이를 트럼프 아베 총리가 대접을 했는데. 저희도 가장 품질이 좋은 그런 한우 소고기 구이를 또 이렇게 별식으로 준비를 했고 마지막에 이제 디저트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우는 또 전북 고창에서 오니까 가자미는 거제도 이제 문 대통령 고향 거제도 그러니까 영호남에 또 화합의 의미도 또 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는 이 청와대에서 소개한 그 만찬 메뉴를 보면서 조금 전에 사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독도새우 있잖아요. 그거 아주 센스 있는 메뉴인 것 같아요. 독도새우도 참 의미가 독도새우. 있죠. 왜냐하면은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독도 한우로 뭐 스테이크를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독도 새우 메뉴를 이렇게 사이드 메뉴를 끼워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면 이 메뉴를 만드는 이 주방팀이 상당히 센스 있는 메뉴 선택을 했다. 이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한 끼 식사지만 그 한 끼 식사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그렇죠. 외교적 또 뭐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병 서곡이 울려 퍼질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곡이잖아요. 그렇죠. 한미 동맹이 굳건함을 상징하는 노래로 이걸 골랐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어떤 의미인지는 뭐 제가 아무래도 음악적인 이제 소견은 없어서 경기병 서곡이 이제 행진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씩씩한 행진곡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이 손을 잡고 씩씩하게 행진해 간다. 앞으로 나가자. 그렇습니다. 나아간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 핵 문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최근에 한반도 상황에 발생했을 때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이 했던 말이 함께 갑시다 이 단어였습니다. 늘 보면 함께 갑시다, 함께 가자 이런 단어인데 경기병 서곡은 함께 가자에 딱 맞는 그런 곡이죠. 그래서 실제 그 현재 한미 간의 충분한 협력 속에서 현재 어려운 국면들을 좀 돌파해야 된다. 또 그 과정에서 주변 국가들과 또 손을 잡고 같이 북핵 문제 또 전반적인 한반도 상황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관리하자. 이런 차원에서 경기병 서곡이 채택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또 만찬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의 전통 고유 술이 있거든요. 뭐 막걸리를 비롯해서 뭐 청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안 먹는다고 그러죠. 저도 이번에 그 보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콜라 매니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콜라 매니아. 게다가 이제 뭐 백악관 집무실에 확실히 유효가 많네요. 콜라 비상벨 누르면 언제든지 콜라가 배달될 수 있는 비서진들이 비상시킬 수 있는 그런 뭐 버튼을 갖추고 있을 정도라 그러니까 상당히 콜라 매니아라는 게 아주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취향 이런 국빈 방문을 통해서 이제 개인의 취향 이런 것들도 국내에 알려지면은 우리도 상대적으로 좀 트럼프 대통령이 막말만 않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좀 우리가 비슷한 그 취미들도 있고 취향들도 있구나. 이런 걸 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콜라만 먹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숙 여사가 만든 그런 다과 세트를 딱 먹으면은 이제 생각이 또 확 바뀌어서 입맛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손님 맞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2시 50분입니다.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속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곧 용산기지에 도착해서 청와대로 이제 출발할 시간이 된 거죠? 아직 이제 용산기지 아직 도착은 안 했고 도착하면은 사실은 갈아타는 시간 자체는 거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용산기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는 약 한 15분 정도가 걸릴 걸로 보이니까 조금 더 지금 계속 좀 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분 대략 그 계산을 해보면은 청와대 도착 시간으로 한 3시 5분 정도 그러면 당초 일정보다 한 35분에서 40분 정도가 약간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회담과 그 이후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그 청와대 경내 산책, 그다음에 이후에 공식 만찬 이런 게 조금씩 다 이제 지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형식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내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손님을 맞이하는 형식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갖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화면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데 이 내용은 앞서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북핵 문제 또 하나는 한미 FTA 등 통상 문제 두 개로 압축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 도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북한을 너무 가볍게 대했다.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강도 높은 뭐 군사 옵션을 포함한 여러 간 강경책을 쓰겠다 이런 시각인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문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그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은 강한 압박.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방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북핵 문제를 방치했다. 그런데 나는 다르다. 나는 어쨌든 이 문제를 내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 해결하는 방식은 압박도 세게 가한다. 그동안 미국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강한 군사적 옵션도 쓸 수도 있고, 북한을 파괴시켜버리겠다는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좀 너무 나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의지는 대단히 강하다.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미 관계를 푸는 것
미국과 똑같은 형태로 한국이 북핵 문제 남북 관계를 풀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북핵 문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 공조, 또 예. 한중 협력, 또 한미중 협력,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한 협력 속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설득 같이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예.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을 계속 몰아만 붙였을 경우에 또 군사적 옵션을 쓰는 것은 절대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군사적 옵션의 후폭풍이 한국에 또 몰아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인명살상으로 갈 수 있는 또 그런 또 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에 맞게 자신의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 이번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햄프리스에 내려서 지금 또 용산까지 옵니다만 이 과정에서 그 수많은 서울의 아파트 숲을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헬기를 타면서 보겠죠. 여기에 전쟁 포탄이 떨어졌을 경우 얼마나 큰 참사가 그렇습니다. 일어날지를 느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워싱턴이나 뭐 미국의 도시들, 뭐 뉴욕 센트럴 파크나 이런 쪽 일부 뭐 중심지를 예. 빼고는 다 미국은 또 아파트가 우리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촘촘히 아파트촌으로 다 연결돼 있고 여기에 만약에 북한의 포탄이 몇 발만 떨어져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인식할 수 있고 예. 또 용산까지 오는 과정에서 멀리 보면 아마 오늘 날씨가 좀 흐립니다만 뭐 그 북쪽까지 보게 예. 된다면 상당한 또 현재 어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또 예. 서울의 위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예. 그런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어떤 인구가 밀집된 모습을 서울 시내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한국민들이 전쟁에는 결사코 반대를 하는지 그걸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기회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따뜻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상 환영식 끝나고 이후에 이뤄질 정상회담 또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사실은 입장 차이가 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뭐 한미동맹이 그게 굳건해도 당연한 거죠.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이게 어떻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우리는 우리의 실리와 우리의 주의 주장,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 이거 큰 숙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예. 한반도에서 살고 있고 또 사소한 이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예. 최상의 목표와 비확산을 중요시하고 있는 미국의 목표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게 동맹의 정신이거든요. 예. 자, 먼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최대의 압박과 그다음에 그 관여. 예. 이게 우리하고도 그러면 동떨어진 거냐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북한이 지금 대화하는 조건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일단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고 난 다음에 예. 이거는 우리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는 지금 들어가는데 제재의 최대 목적이 북한을 무너뜨리자라는 게 아니라 일단 태도 변화를 일으켜서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일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북한이 약간의 그럼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인다는 걸 뭘로 알 거냐? 예. 그럼 진정성은 또 그냥,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거냐? 무조건 핵미사일 실험 안 하면 그때부터 대화 시작해야 되냐? 아니면은 내부에 있는 시설들을 동결하거나 아니면은 불능화할 때. 예. 아니면은 아예 공식적으로 안 하겠다고 선언할 때 해야 되느냐? 예. 아니면 여기다 국제적 검증까지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요.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못 하는 거일 경우에는 지금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또 북한한테 오히려 시간만 벌어준 예.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북한이 만약에 어떻게라도 자기네는 가지겠다는 짐점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재만 들어갔다가는 또 쟤네들이 무슨 사고를 예. 칠지 모르니까 우리 공동으로 어느 때 대화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해놓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도 서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국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동안 지나치게 우려했던 거에 대해서는 좀 풀어야 돼요. 지금 예. 밀리터리 옵션이라는 문제가 바로 그건데요. 군사적 옵션 문제요.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반대 시위도 저도 그들도 봤는데 예. 딱 보면은 그거예요. 우리는 주권국이 아니에요. 미국이 마음대로 위험한 무기 가져다가 언제라도 때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밀리터리 옵션이라는 거는요. 북핵 해결 과정에서 이미 썼어요. 무력 시위도 밀리터리 옵션이에요. 항공모함, 뭐 전략 우리는 폭격기들, 예. 굉장히 작은 부분만 좁혀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실제로 트럼프가 생각하는 어법이 뭔지를 한번 들어봐야 되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런 합의는 해야죠. 만약에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때는 고려해보자. 그러나 일단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원칙 하에서 예. 그 옵션은 정말 불가피할 경우 우리 국민의 예. 생명을 지켜서 정말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야 된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 합의를 이뤄야겠죠. 예.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전 세계의 뭐 경찰 국가임을 자처하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뭐 그 중에 그들 좀 불량 국가들 중에 한 국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최대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 그렇게 쉽지가 않은 문제가 일단 주한미군 28,000명이 여기 주둔을 하고 있어요. 많은 미국인들도 살잖아요. 서울과 수도권에 10만 이상의 그거는 한꺼번에요. 그 비전투원 소개 작전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그걸 경시하고 작전을 벌일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은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정상회담에서 그렇죠. 또 확대 정상회담에서 좀 설득을 좀 해나가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사실은 이제 한미 FTA 통상 압력인데 예. 일본에서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떠나면서 아베 총리에게 남겨주고 간 말은 야 우리 대일 무역 적자 심해 예. 그 한마디 던져주고 떠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대접 잘 받고 작별 인사할 때 이제 뭐 잉어밥 잘못 주다가 얘기하고 구설수에 오르긴 예, 했습니다만. 뭐 대미 무역적자 얘기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러면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갖다 붙이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갖다 붙이거든요. 계속 자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방식으로 너희들이 산업 활동을 해라. 예. 예를 들면은 미국 내에 자동차 공장을 지어라. 자동차 수출하지 말고 지어라. 예. 무기를 너희가 구매해 주면은 미국의 군수 공장에 들어가니까는 우리 군수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미국 내에서 늘어난다. 그런 식으로 해달라라고 계속 일본에 대해서 요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의 관계에서도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거론할 때 트럼프는 계속 아마 자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거론되는 부분이 뭐 철강 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 이런 쪽인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재협상 자체를 뭐 거부할 수는 없는 거고 이미 재협상 예. 국면은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한미 FTA 최대한의 방어는 기존의 한미 FTA 그 협상 타결 내용이 피차간에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최선의 예. 방안이었다라는 거를 납득시키는 게 제 일환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 계속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양보를 요구한다라면은 예. 우리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하다라면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쪽으로 전체적인 균형을 다시 맞춰가는 예. 그런 준비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그런 준비들은 사실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예. 있을 거라고 생각.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게 이제 또 큰 변수가 되겠죠. 예. 다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일본이 여기서 이제 조금 놓친 부분들이요. 일단은 이 부분들의 부담되는 의제는 상당히 뒤로 피해가고 예. 의전에 신경을 썼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당한 거거든요. 절대로 트럼프 성격상 예. 개인 국가적인 이익이 걸린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FTA의 뒷부분들은 나중에 실무선에서 얘기하더라도 오케이 우리도 보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겠다. 우리도 개정 의사 있다. 예. 그런데 우리도 나중에 그러면 요구할 거 그때 가서 얘기하고 그거는 추후 예. 얘기해보자. 선제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도 좋아요. 뭐 협상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예,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로 협상이고 특히 FTA 협상은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기자, 지금 네. 용산 기지에 이제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네. 차량으로 청와대까지 그냥 쭉 이제 오는 건데 대략 한 10여 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이면 원래는 이제 2시 30분 정도에 이제 공식 환영 행사가 열릴 그렇죠. 예정이었는데 한 40여 분 정도가 늦춰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대로라면은 3시 한 10분, 15분 정도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오면서 그러게요. 공식 환영 예. 행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상회담도 차례대로 대략 1시간 정도가 이제 뒤로 계속 딜레이가 될 것으로 예. 보이고요. 그 공식 환영 행사 자체도 사실은 지금 현재 일정으로는 한 10분 정도가 잡아놓고 있는데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게 돌발적인 제스처, 환영 인파들의 또 이게 제스처를 하고 뭐 이런 걸 취할 경우에 조금 더 이제 지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 저희 예상대로라면은 한 공동 기자회견 정상회담 후에 그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에 대한 브리핑은 6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예. 4시 50분 정도로 예정이 됐는데 1시간 정도 좀 더 뒤로 미뤄져서 한 6시 정도에나 약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때서야 우리 국민은
양국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를 가서 예. 그 트럼프 대통령과 약식의 그 회담 비슷한 만남을 가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어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점심을 같이 하면서 예. 그 한반도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들 또는 캠프 험프리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미 간에 좀 충분한 그런 좀 이심전심의 그런 느낌을 서로 가졌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 아무리 이제 정상들의 공식 일정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항상 들어오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조금 네네. 지연되는 거는 뭐 다반사라고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죠. 예.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이 이제 세 번째 만남인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낯설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늦어져도 뭐 그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뭔가 어색한 분위기 연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광화문 태평로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 통제로 인해서 뭐 차량이 거의 통제되고 있고요. 이 길가 쪽으로는 경찰이 이제 인파들을 좀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잠시 뒤에 이곳을 지나서 광화문을 지나서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서 공식 행사에 좀 임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여기 여기 스튜디오에서 보기에는 지금 광화문 저 태평로 쪽 남대문이 보이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뭐 그렇게 시위대가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환영 인파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길가에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좀 나와서 뭐 누가 오나 뭐 다 누가 오는지는 다 알고 지금 있겠습니다만 보니까 경찰이 더 많아 보이는데. 예. 아까 제가 낮에 이제 예. 광화문에 있었는데요. 경찰이 뭐 여러 군데 배치가 돼 있어서 예. 형광색 옷 입은 사람들이 거의 절반,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한 절반, 뭐 이런 정도의 광화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아무리 이제 법원이 이제 평화적인 시위는 허용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경찰은 보안이라든지는 통제는 예, 근데 뭐 일본도 불허했다고 얘기하지만 예. 했어요. 그리고 그거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예.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곧 이제 저 보이는 태평로를 지나서 광화문을 지나서 청와대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환영 행사가 많이 좀 늦어졌습니다. 한 40여 분 정도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평택에 내려가서 따뜻하게 환대한 터라 양국 간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게 예. 아니니까 오히려 뭐 파격적인 영접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니까 서로 충분히 양해도 될 거고 우리 예. 국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멜라니 여사는 이미 지금 청와대에 들어와 있죠. 지금 멜라니아 여사는 아까 최초에 예. 오산 공군기지에 내렸을 때 음.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험프리스로 헬기를 타고 이동할 때 멜라니아 여사는 따로 예. 따로 정동 미국 대사 관저로 이동을 해서 예. 이미 근데 국내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이제 김정숙 여사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 아마 청와대로 오는 거는 아마 같이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사실은 캠프 험프리스 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멜라니아 여사는 가지 않고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아마 용산 기지로 다시 이동해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함께 청와대로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식 환영 행사가 청와대로 캐딜락 원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미리 따로 가 있기보다는 이제 두 정상 내외가 아마 함께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겠죠. 예, 뭐 형식이라는 게 있는 건데, 뭐 영부인 먼저 가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같이 이제 캐딜락에서 내려서 공식 행사를 같이 시작하는 거가 되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제 용산 기지에서 캐딜락에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 여사가 같이 타고 지금 이동하고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예. 저희들 뭐 빨리 좀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좀 지체가 좀 됩니다. 예, 곧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용산 기지에서 예. 이 청와대까지 전부 교통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빨리 오면은 10분도 안 걸립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차량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앞에 있는 차량들이 태평로 쪽으로 등장하는 것 같죠. 예. 조만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탔던 미국의 캐딜락 원 차량이 이제 통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 환영 행사장에는 문 대통령이 와 있는 거죠. 문 대통령은 점심을 평택에서 한 이후에 바로 그냥 그렇죠. 올라와 있는 거죠. 점심을 서울에. 같이 나눈 다음에 문 대통령은 먼저 이동을 하고요. 예. 지금 차량이 보이는 것 자, 같은데요. 이제 차량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25년 만에 첫 미국 대통령 방문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 대한민국
중심부의 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맨 앞에 이 경찰 차량을 선두로 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있는 차량들이 곧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여기서는 정확하게 지금 어느 차량인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일행 차량들이 먼저 들어오고 네.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네, 예. 아마 부속 차량들이 먼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부속 차량. 경호나 아니면 또 예. 일행들이 먼저 좀 와서 사전 준비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느리게 움직이네요. 예. 뭐 그렇게 뭐 늦었긴 했지만 또 가속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또 이쪽 방향에서는 일반 차량들이 교통통제 없이 지나고 다니네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교통정치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부분들 좀 감안을 좀 해야 되니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뒤에요. 우리 시각으로 현재 시각으로 3시 한 15분? 그렇죠? 한 15분 정도에는 청와대에 도착할 것 같아요. 청와대에 도착해서 공식 행사에 들어가고 환영식이 끝나면은 곧바로 정상회담에 들어갑니다. 정상회담이 끝나면 확대 정상회담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양국 기자들을 상대로 정상회담 간략한 브리핑이 있고 조금 쉬었다가 산책을 했다가 바로 이제 만찬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예. 아마 정상회담을 끝난 뒤에 그 양 정상은 이제 산책, 경내 산책을 하면서 그 시간 동안 그 실무자들이 공동 브리핑을 하는 내용을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정상이 산책을 하는 동안 예. 실무진들은 이제 공동 기자회견 때 나올 내용을 그 정리를 해서 예. 산책이 끝난 뒤에 곧바로 이제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으로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상회담도 관심입니다만은 만찬 행사에서 사실은 양국 간의 정재계 인사들이 다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만큼 이 우위 동맹 관계를 과시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우리도 최대한 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가겠죠. 오늘 예. 그 보도를 보면은 오늘 만찬에 한 120명 가량이 예. 그 초빙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120명이 아마 한미 양국의 정재계 최고위급 인사들일 거고 예. 현안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같이 예. 공동으로 모색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겠죠. 예. 그래서 그 분위기도 오늘 분위기를 이어서 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미국의 캐딜락원 차량이 태평로 남대문을 지나서 이제 광화문 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대의 경호 차량을 앞세워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금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3시 10분 저기서는 청와대까지 한 5분 정도 남짓. 5분도 안 걸립니다. 예. 사실 뭐 바로 통제를 했기 오게 때문에. 되면 뭐 2, 3분이면 예. 오는 거리고 청와대 이제 그 본관 앞에 그 잔디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여기에서 보통 그 외국 주요 인사들이 오면 거기서 이제 공식 환영 행사를 하죠. 예. 거기로 이제 도착하는 데는 뭐 금방 예.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 가운데 보이는 캐딜락 차량이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탄 차량입니다. 한미 양국 국기를 꽂고요. 한미 동맹을 상징하듯 힘차게 지금 청와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광화문 쪽의 모습이죠. 예, 바로 이제 광화문 쪽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길가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어요. 태극기 흔드는 모습이 저 너머에서 좀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예, 이쪽 반대 집회 시위 모습은 좀 안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이 타고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한국의 풍경들을 좀 볼 거예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보여지는 걸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지만요. 예. 또 그걸 또 억지로 보여줄 필요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예. 전쟁에 대한 그 반대 여론이랄지 예. 또 미국과의 어떤 동맹 강화에 대한 여론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함께 있는 예. 그런 곳이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뭐 예. 그런 장으로서는 크게 문제될 거 없다. 다만 이제 그 과도한 시위랄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될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뭐 좀 더 뭐 이건 좀 우리가 그대로 봐주는 것도 뭐 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을 지나서 경복궁 쪽 옆에 이제 삼청동 길로 저 효자동 길로 접어드네요. 예, 효자동 길로 접어들어서 이제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아마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가 사실은 좀 좋은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굉장히 최고조로 긴장이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의 방문이라 더 많은 세계인들의 관심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사실은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한미동맹의 국가람도 보여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도 분명한 또 경고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도 보내야 되겠지만요. 예. 결국 경고의 메시지라는 건 그거거든요.
그 한미는 북한을 망하게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다만 시그널도 분명히 핵 보유국으로 줘야죠. 받아들일 수는 절대로 없다. 그리고 현재 그 가지고 있는 야망을 버리지 않는 한은 예. 결과적으로 오히려 제재가 더 강화될 수가 있다. 그러나 예.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면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예. 이런 그 메시지를 동시에 던져주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저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오늘 정상회담 이후에 뭐 브리핑 과정이나 또는 내일 국회 연설 과정에서 클린턴 대통령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위 외교적인 해법이라든가 아니면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한미 동맹 뭐 잘 돼 나가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동의를 하고 한미 간에 공조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도 좋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예. 출구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혹시라도 좀 내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 좀 지켜보는 것도 예.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지금 뭐 통인동 지나서 효자동 쪽인데요. 지금 이제 공식 행사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저 예. 모습은 이제 우리 아마 예포도 추타된 추타대 예. 발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환영하는 예.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행사를 지금 펼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캐딜락을 앞뒤로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의 의장대인데요. 예. 의장대가 그 전통 군복을 입고 지금 조선시대 군복을 입고 저런 또 환영 행사를 펼치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이채로운 모습입니다. 예. 그동안은 저는 저런 모습 한 번도 보지를 처음 않았어요. 보는 모습. 예, 예. 청와대 경내가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예, 이제 공식적으로 진짜 사실상 환영 행사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캐딜락 차량을 우리 추타대라고 하나요? 의장대가 의장대죠. 예, 의장대가 전통. 따뜻하게 예, 맞이해서 지금 청와대 쪽으로 안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게 예전에 그 우리 조선시대 때 이제 외국의 어떤 사신이나 뭐 아니면 뭐 귀빈이 왔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통적인 환영 행사의 한 모습이 그냥 아닌가 그걸 싶어요. 딴 것 같아요. 예, 예. 뭐 없는 거를 만들어내서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손님을 맞이할 때 그분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예우를 환영에 준다는, 아마 예. 환영을 하는 그런 어떤 최고의 환영을 저런 식으로 표시하는 그런 예. 상징적 행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아까 이제 우리 최 교수님 얘기했습니다. 서프라이즈 파티를 좋아하는 깜짝 이벤트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굉장히 놀랍고 흥미로운 그렇죠.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공식 행사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차량이에요. 예, 예. 예전 같았으면 이제 가마를 태워서 이제 가는 데를 시대가 바뀌었으니 가마 대신에 캐딜락 승용차를 타고 이제 정조의 그 화성행궁 능행도를 보면 예. 저는 유사한 어떤 과거의 그 그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아마 그 최상의 그 외빈에 대한 애우 이것을 조선시대의 그런 그 모습을 재현하는 뭐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상당히 좀 저런 모습은 생소하고 또 아주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 또 좋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대통령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저 차량에 타 있었으면은 창문을 내리고 문 대통령이 하듯이 우리 한국민에게 손이라도 좀 흔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이제 경호라든지 뭐 보안과 관련해서 지금 저기 보이는 뒷건물이 예. 이제 저녁에 만찬을 하는 영빈관입니다. 자 이제 청와대 앞 분수대를 지나서 정문 쪽으로 본관 쪽으로 가기 위한 정문 네.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서 한 50여 미터도 안 되죠. 정문까지가. 실제로 의장대가 오늘 이제 한 300여 명의 이제 군인이 예. 동원이 돼 장병과 장병이 동원이 돼서 현대와 그 전통적인 그런 의장대 사열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거리는 그렇게 멀진 않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의전을 향해서 이 의전을 받으면서 가기 때문에 여기 예. 한 시간도 한 5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경내에 들어서는 순간 이제 예포가 국빈 방문이 사실 가장 큰 예. 그
방문보다 다른 방문보다 차이가 나는 게 이제 21발의 예포를 발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발이면은 그 상대방 정상에게 하는 가장 큰 예우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한국 대통령도 영국을 국빈 방문하면 그 마차를 타고 버킹엄까지 그렇습니다. 그 마차를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왕하고 같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아마 그런 비슷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금 행사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까지의 외빈 국빈 방문 행사에서 지금 저런 행사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처음 봐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이제 대통령들, 외국 대통령이 오는 모습을 봤지만.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의 예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세레모니를 기획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예포는 저런 모습은 처음 봐요. 예포는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도 했었어요. 그 앞에 예포 발사는 예포 발사는 시진핑 주석 예. 방문할 때도 했고요. 근데 다만 지금 취타드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 조금 그 당시에 비해서는 더 새로워진 모습이네요. 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기분 좋겠어요. 과거에 보면은 이제 경내에서 이제 저런 행사는 하거든요. 그 취타대나 또는 의장대가 전통 군복을 입고 이제 저런 행사를 하는 건 맞는데 아예 지금 거리상으로 보면 청와대로부터 한 400~500m 전방에서부터 그 의장대가 그 트럼프 대통령을 거의 에워싸다시피 하면서 저렇게 이제 행진해서 들어가는 저런 모습은 상당히 좀 특색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경하게 느낄 가능성도 있어요. 미 백악관은 사실 뭐 길거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런 공간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청와대 물론 이제 이전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지금 저렇게까지 넓은 공간을 특별한 호위대와 함께 이동한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잊지 못할.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저렇게 되면 미국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국가에서 국빈 방문하면 또 저런 비슷한 행사를 앞으로 해야 될 것 저게 같은데. 앞으로 스탠다드가 될 그러니까요. 가능성도 있고요. 저렇게 안 받으면 또 기분 나빠할 이 가능성이 또 있어요. 해주죠, 뭐 예우. 뭐 돈도 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도 의식해야 되고요. 또 본격적인 실무회담 또 현안과 관련된 정상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고의 환대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을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놓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있어요. 이제 두 번의 파격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 가서 직접 맞이했던 게 하나 파격이고 또 지금 이제 의장대 군악대 한 300명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청와대까지 안내하는 저런 모습도 파격이고 파격의 지금 연속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탄 캐딜락 차량이 이제 청와대 본관을 통과했고요. 지금 코너를 돌아서 잠시 뒤에 본관 앞에 멈추게 됩니다. 이 본관 앞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트럼프 대통령을 또다시 한번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차량이 곧 멈춰 서고요.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본관 앞에서 내리게 됩니다. 미 대통령 내외가 내리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함께 사열대로 이동을 해서 사열대에 이제 오르게 되고 사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잠시 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그 차량에서 하차를 하면 이제 문재인 차량은 멈췄고 이제 아마 악수로 내릴 것 따뜻하게 같습니다. 맞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얼굴 표정이 어떨지 궁금해요. 오면서 굉장히 놀라운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표정으로 멜라니 여사와 함께 내릴지.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 서 계시네요. 그렇죠? 김정숙 여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마주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깨에 손을 얹고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친숙한 표현을 할 때 쓰는 이제 저런 그 손동작입니다. 어깨에 손도 얹고 이렇게 또 등도 두드리고 만지고 마치 동생하고 이제 그런 듯한 모습인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모습은 또 특유의 어떤 자신의 그 제스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땡큐를 연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양을 보니까요. 그렇죠? 정확히 현장 음악 소리 때문에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환영객들 향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내놓으신 분이었습니다. 뭐 처음 만남이 아니고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인 만큼 뭐 양 정상 간의 어색함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왔던 지인,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함
목을 표정으로 공식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뭐 파격 연속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상당히 밝다. 그래서 이번 한국 방문에 대한 국빈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한 그런 표정으로 보여집니다. 네, 공식 촬영이 끝났고요. 지금 이제 사열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열대에 오르게 되면은 의장 대장의 경례, 거수 경례를 시작으로 공식 사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양국의 국가가 연주가 되고 이제 공식 행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미국 국가가 이제 그 초청국 국가가 이제 나중에 되고 초청 대상 국가에 이제 국가가 먼저 연주가 되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열대 사열대로 이동하고 사열대 곧 오르겠습니다. 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음악이 요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곡, 입장곡으로 지금 헤일 투 더 칩.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다른 그런 행진곡을 그 정상들이 틀었는데 국빈 방문의 또 취지에 맞춰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곡을 지금 군악대가 연주를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사열을 받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가 연주가 되고 네, 스타 스팽글드 밴드. 하면은 상대 원래 초청 그 대상국의 국가부터 먼저 연주해요. 그렇죠. 우리 국가를 먼저 트는 건 또 손님에 대한 또 신뢰죠. 가만히 있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의장대에 보고를 받으니까 우리 대통령이 이제 거수경례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거수경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성조기가 또 미국 국가가 연주되니까 또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우리 태극기가 지금 이제 애국가가 제창이 되면 또 한국 대통령이 또 가슴에 손을 얹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죠. 네, 미국의 국가 연주가 모두 끝났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연주. 예, 뽑았어. 여기까지 이제 모두 들었고요. 도전 사열 준비 끝. 양국 정상이 의장대 사열을 함께 한 다음에 아마 퇴장곡이 연주가 되면, 퇴장곡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내 한 작곡가가 문 대통령에게 헌정한 미스터 프레지던트가 울려 퍼지면서 양국 정상이 퇴장을 하면 이제 공식 환영 행사는 끝나게 되고요. 그 본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두 정상이 곧바로 정상회담에, 단독 정상회담, 또 정상회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시간 자체는 한 80분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일정, 당초 일정보다 1시간 정도 늦춰진 상태에서 3시 한 40분부터 5시 정도까지 정상회담이 다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국 정상이 경내 산책을 약 25분간 하면서 또 이제 개인적인 그런
대화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기간, 그 시간 동안 이제 실무진들은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 맞는 그런 브리핑 내용을 정리를 해서 곧바로 정상회담 브리핑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애국가를 모두 끝내고 사열대에서 지금 사열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인 사열을 받는 것은 뭐 당연히 최고의 예우인 거죠. 우리 그렇습니다. 실제 어쨌든 한미동맹의 경과함 이런 것들이 저런 공식 환영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들이 좀 담겨 있는 그런 환영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 사열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의 인사들과 이제 서로 인사를 하면서 곧 이제 정상회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인 이제 환영 행사는 사실상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사열까지 끝났기 때문에 양쪽 관계자들과 이제 서로 인사를 한 다음에 곧바로 이제 정상회담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곧바로 장소를 이제 본관으로 두 정상이 옮겨서 정상회담에 곧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독 정상회담을 먼저 한 다음에 확대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아마 그 정상회담에 나눈 의제들은 이제 확대 정상회담. 지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하는 모습이, 뭐 오랫동안이라기보다는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긴 시간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현종 본부장을 아는 모양이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협상 잘하자. 이런 메시지가 상당히 좀 아닌가요? 친근감도 표시하는 것 같고요. 좀 상당히 좀 이례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조현재 주미 대사까지 우리 쪽 관계자들과 인사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김 본부장도 영어를 원체 잘하기 때문에 뭐 간단한 환영 인사를 했겠습니다만은 아마 곧 있을 아마 미국 한미협대 협상, 쪽에서 정상회담 준비하면서 저런 인사를 할 때 김현종이라고 하는 인물하고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통상 문제가 가장 현안이다 이런 차원에서 좀 상징적으로 그렇게 또 그 악수를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측 경호실장 인사를 끝으로 이제 모든 인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곧 본관으로 이동을 해서요 방명록에 서명을 한 다음에 정상회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정 기자, 정상회담은 몇 분 동안 이루어집니까? 정상회담이 총 예정된 시간은 80분 정도입니다. 양국 정상이 단독으로 하는 단독 정상회담이 약 10분 정도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국의 실무자들이 참여한 확대 정상회담이 그 뒤에 한 70분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 측 인사들을 우리 대통령 내외에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개. 저쪽에 사위가 있죠. 서포문. 대체로 보면 이제 미국 쪽 공식 수행원에 맞춰서 한국 측도 공식 그런 행사에서 인사하는 그런 그 인원들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제 마지막까지 한 분 한 분 다 이제 손을 잡으면서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식 행사는 사실상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본관으로 이동해서 방명록에 사인을 하고요. 곧바로 정상회담에 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문제, 한미 FTA 협상 등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현안이 있습니다.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공감대를 끌어내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내놓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뉴스 빅5에서 이 행사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특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